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물류가 참 어렵네요. 어제도 한점차 게임 진짜 많이 나오고 말도 안 되게 막 추격당하는 게임 이런 게 진짜 많았었는데, 일단 뭐 오늘 거 먼저 피츠버그 대 컵스 경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계속해서 언더라든지 뭐 한점차 게임들을 외치고 있는데요. 오늘 매치업은 사실 언더가 조금 흔들리는 건 오히려 오비에도가 믿을만 해요. 요즘에 5경기 동안 뭐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부상 복귀 이후에 첫 경기만 조지고 바로 또 한 번 쉰 다음에 돌아와서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제구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위기를 잘 탈출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비에도가 일단 2.19 정도로 5경기 동안 나쁘지 않은 모습. 질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드. 지금 이번 시즌 컵스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였었는데 그 자리를 케이드 호튼한테 내줄 것 같기도 하죠. 3.05로 2점대 방어를 길게 유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얘가 원래부터 8월달에 4.25로 원래부터 8월달에 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8월달에 4.25로 조금 고꾸라지더니 근데 그 중에서도 막 한 7이닝 무난하게 먹어주고 이런 경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엔 또 이제 뭐 피홈런이라든지 실점이 다소간에 좀 잦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이드가 흔들리는 모양새거든요. 그 전까지 좋은 모습이 좀 끊기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전 매번 얘기하는 게 여기는 맞대결상으로 지금 이제 어제는 6.5였었고 오늘은 8.5잖아요. 최근에 양팀 다 언더가 상당히 많고 맞대결상으로 언더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거 그냥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맞대결상으로 매번 한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는데 이번 시리즈 동안 한점차 게임이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원래 시리즈 돌입 전에는 10경기 중에 7번이 한점차였는데 저는 오늘도 그냥 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시리즈를 돌아가는 거 보니까 피츠버그는 여전히 좀 못 치고 있는데 이게 컵스가 요즘 빠따가 조금 돌긴 돕니다. 어찌 보면은 뭐 보이드 정도면 컵스의 뭐 에이스급이 나오는 거니까 컵스의 승도 보기 좋겠지만 저는 오늘도 뭐 한점차 게임이나 언더 같은 거 그런 거에 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인데요. 어제 이제 에벗이 나왔는데도 신시내티가 이 경기를 져버렸어요. 에벗이 이제 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경기 샌디에고한테 8이닝 동안 아주 잘했었는데 세인트루이스한테는 조금 고전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팔란테 대 싱어다. 글쎄 일단 팔란테도 얘도 저는 좀 만만히 보는 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구가 조금 안 좋고 땅볼 유도비리 좋다. 이거 말고는 칭찬할 게 별로 없는 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6이닝 2실점 정도로 갈 길이 바쁜 샘프의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다음 경기 때 미러키 만나서 또 5이닝 동안 4실점으로 볼넷 4개나 주면서 안 좋은 면모를 노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냥 세인트루이스 로테이션에서는 지금 좀 리버라트르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팔란테가 좀 제일 만만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하필이면은 이제 얘도 이제 신시내티한테는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디 싱어는 그냥 지금은 신시내티 로테이션에서는 믿을만한 선발로 보입니다. 헌터 그린이나 에벗 이런 애들이 잘하다가도 털려나가는 와중에 싱어는 나름대로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방어이 괜찮았다가 이게 한 거의 뭐 4점대 후반까지 갔는데 3.94로 도리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6경기 2.00으로 이거를 조금 더 넓혀봐도 한 9경기 동안 2점대 초반으로 잘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싱어가 지금 무난하게 잘해주고 있긴 하다. 뭐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사실상 신시내티도 나가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요즘에 빠따도 이제 안 도는 날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뭐 승리는 뭐 살짝 보고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들긴 드네요. 자, 다음은 화싹 대 볼티모어입니다. 마틴 페레즈랑 이 타일러 웰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둘 다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마틴 페레즈는 올 시즌 나름대로 좋은 구간이 있었지만은 이제 합류한 지는 뭐 한 4경기 정도, 5경기 정도 그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나쁘진 않습니다. 원래 얘도 전성기가 한참 지났는데 땅볼 유도 비율이 좋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안 좋은 날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창 든든할 때보다는 실점이 조금 있는 점들 최근에 2경기가 덜어 그랬었습니다. 여기다가 화싹도 지금 빠따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죠. 767에서 741까지 크게 또 하락하는 모습도 있고 해가지고 화싹이 장점을 많이 잃은 시기거든요. 이 와중에 볼티모어는 타일러 웰스다. 제가 여러 차례 2023년 시즌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후반기 때 좀 망가졌거든요. 뭐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로테이션 합류한 지 2경기밖에 안 됐지만 2경기 모두 5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직전 경기가 복귀 2경기째인데 99만에 6.2이닝을 달성을 했어요. 원래부터 제구력 같은 것도 훌륭한 선수이기도 하고 본인의 장점을 많이 좀 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당장 이제 볼티모어가 뭐 포지션도 이미 떨어졌고 남은 시즌에 대한 뭐 기대치가 적습니다만은 웰스의 이런 복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사실 여기도 보면 한점차 게임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경기는 근데 둘 다 요즘에 빠따가 상당히 별로였다가 볼티모어도 한 열 몇 경기 만에 한 자릿수한테서 탈출을 하고 근데 여전히 화싹은 지금 8경기째 한 자릿수 안 타거든요. 양팀 모두 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화싹이 타율이 198
볼티모어가 210이에요. 둘 다 빠따는 좀 별로인 상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볼티모어를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못 치고 있는 와중에 8대7씩이나 나온 거는 좀 되게 좀 이상한 그런 결과였는데, 여전히 뭐 이런 기록상으로 한 점 차 게임도 보기 나쁘지 않고요. 볼티모어 승이나 한 점 차. 언더에 대한 기대치도 원래는 있는데 어제 경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네요. 저는 그래도 뭐 언더 같은 것도 볼만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최근에도 한 점 차 게임이나 뭐 이런 언더가 좀 있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리조나 대 샌프란시스코인데, 제가 여러 차례 샌프란시스코랑 애리조나가 갈 길이 되게 바쁘다고 했었었죠. 원래는 애리조나가 이제 포스트 시즌 싸움에서 좀 밀려있는 모양새였는데, 샌프란시스코를 2번이나 잡고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지금 4위 자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애리조나가 여기 있잖아요. 원래는 샌프가 여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애리조나가 매치를 1.5게임 차로 추격을 하고 있다. 자리를 바꾼 셈이죠. 샌프란시스코는 사실상 이제는 확률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게 파트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게 얘가 좀 구종 변화가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올 시즌 원래부터 포신을 많이 던지는데 갑자기 요즘에는 뭐 싱커라든지 뭐 체인지업 이런 공들을 많이 던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어율이 5점대로 그냥 안 좋아요. 하지만 이제 홈일 경우에는, 원정일 때는 피홈런이 이제 24개 중에 21개인데 홈인 경우에는 조금 괜찮다, 뭐 이런 거는 얘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때도 얘가 그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피홈런을 뭐 2개나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는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홈일 때는 뭐 괜찮은 점들, 이런 것들만 뭐 끄집어낼 만한 것 같고,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벌랜더인데, 벌랜더가 최근 4경기 동안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직전 경기 이제 다저스와의 경기랑 뭐 세인트리스 경기 그런 것도 조금 경기를 봤었는데, 세인트리스전에서는 해설위원 자체가 벌랜더가 요즘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고, 그 다음 경기 다저스한테 어려운 상대한테도 7이닝 실점을 했잖아요. 일단은 나는 벌랜더가 요즘에 좀 신뢰가 되는 상황이다. 선발 차이가 꽤 난다고 보는데, 사실 바다적으로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믿지 못할 순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애리조나는 지금 뭐 4연승에다가 요즘에 좀 빠따 기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샘플을 좀 보고 있기는 해요. 사실 지금 샘플가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양 팀의 선발들은 이런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버랜더는 2-3-0 정도로 애리조나 애들을 상대를 잘했다. 파트는 3-1-7 정도로 약한 부분이 있더라. 이게 지금 샘플가 빠따적으로 많이 좀 죽어서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면 뭐 언더 같은 것도 생각 좀 해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벌랜더가 막아주긴 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불펜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팀들이어가지고 사실 언더가 조금 무섭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워싱턴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이게 어제 더블헤더로 열렸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이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원래부터 불펜이 좀 약한 팀인데 후반기에는 조금 나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더 안 좋아진 면모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브래드 로드랑 이제 와일드랩인데, 사실 로드는 크게 뭐 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불펜에서 잘하다가 선발을 올렸었더니 괜찮은 구간이 있었다. 그러다가 양키스나 이런 뭐 템파베이 같이 빠따가 조금 좋았던 순간들에 그런 팀들한테 고전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2경기가랑 뭐 컵스랑 피츠버그 빠따가 약한 애들 상대로 좀 1인분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와일드랩은 그전까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4.2이닝 동안 8실점을 했던 그 경기 전까지만 해도 방어율이 1점대 한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기에서 션 머피, 와일드랩이 올 시즌에 갑자기 잘한 거는 션 머피가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와일드랩이랑 합을 맞추고, 와일드랩이 원래부터 애틀랜타 내부적으로 되게 유망주였는데 너 스플리터가 굉장히 훌륭하다, 여기다가 쿼터랑 싱커 섞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여러가지 주문했더니 거기서 마이너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도 한 5경기가량 아주 훌륭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직전 경기 때 이제 션 머피가 시즌 아웃이 됐고 드레이크 볼드윈이랑 합을 맞추니까 좀 안 좋았더라고요. 뭐 그 전부터 제구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었고, 당장은 저는 와일드랩이 공 같은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스플리터 말고 다른 공들은 피안타율이 높기도 했었거든요. 위기를 많이 내준다, 거기서 한 번 잘못하면 삐끗하면 쳐맞는 거다,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뭐 오바 같은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보다는 워싱턴의 선발이 조금 단단해진 부분이 있다고 보고, 워싱턴도 지금 7경기째 안타를 되게 못 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일 수는 있는데, 오바라든지 애틀랜타가 빠따적으로는 좀 더 낫다, 뭐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플레어티랑 게빈 윌리엄스인데, 이거는 플레어티가 일단 되게 오락가락이 심하죠. 지난번 경기 때는 5이닝 무실점으로 양키스를 상대로 아주 잘했던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오락가락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진짜 처맞을 만한 경기에서는 잘 막더라고. 그리고 게빌 윌리엄스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경기는 전부 7이닝, 7이닝, 6이닝으로 잘하고 있고, 최근에 10경기 동안 그냥 2.28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뭐 한 3이닝 정도밖에 못 던졌던 2경기가 있긴 하지만은 그 사이에는 아주 뭐 잘 던졌던 경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꺼낼만한 선발처럼 보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클리블랜드가 와일드카드 싸움에서 보스턴을 추격을 하고 있는
얘네가 이제 79승으로 보스턴이랑 뭐 격차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좀 에이스급 투수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막연하게 클리블랜드를 조금 보고 싶은 경기예요. 디트로이트도 지금 빠따적으로 그렇게 막 꾸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지금 연승 행진이 정말 좋잖아요. 5연승일 뿐만 아니라 11경기 동안 뭐 10승 1패다 이런 것들도 있고, 두 투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굉장히 좀 강했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개빌리엄스가 현재 폼도 낮고 빠따적으로나 이런 짜임새 같은 것들이 클리블랜드가 괜찮다, 그런 거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두 팀 다 언더오버 상으로는 클리블랜드는 되게 언더가 많은 거에 비해서 디트로이트는 좀 오바세가 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 개빌리엄스는 171이고 플레어티는 179다 많이 상대를 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온 거여서 뭐 언더에 대한 기대치도 있기는 해요. 네, 배당상 저는 클리블랜드의 뭐 역배라든지 프렌, 언더도 뭐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은데 저는 플레어티가 조금 헷갈리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스턴 대 어슬렉스인데요. 사실 되게 좀 가기 싫은 매치예요. 그나마 이제 보스턴이 지올리토가 나온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지올리토는 일단 요즘에 활약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홈일 경우에는, 제가 피츠버그의 이런 스킨스랑 같이 홈이랑 원정 편차가 두드러진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지올리토는 요즘에 전체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홈에서는 특히 더 좋아요. 심지어 원정에서도 요즘에 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지올리토는 보스턴에서 꺼내볼 만한 카드다. 크로시에랑 베요, 지올리토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보스턴이 꽤나 단단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마무리 라인 쪽에 휘틀록이나 체프먼 이런 애들이 실점이 조금 있는 와중에 있는데, 그래도 내일은 어슬렉트에서 선발 바넷이라는 친구도 메이저리그 4번째 등판이거든요. 사실상 뭐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 돼요. 제이코 로페즈가 한창 잘하다가 부상당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도 잘 못하다가 그러다 콜업이 된 거다. 지금 올라와서는 대부분 경기들 못하고 있거든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도 이 참점 2이닝 동안 3실점으로 고전한 바가 있었다. 뭐 그냥 그런 것만 보여주길래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보스턴이 지금 로만 앤서니가 이탈한 이후로는 빠따적으로 별로 결이 없거든요. 어제 경기까지 역전당해서, 간만에 이제 어슬렉스가 그전까지 빠따 기세가 굉장히 좋다가 어제는 홈런이 없었는데, 그런 경기까지 보스턴이 지다 보니까 의심이 한가득입니다. 저는 오늘은 선발 차이가 조금 나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보스턴 쪽 좋게 보면서, 만약에 보스턴이 빠따가 여전히 또 별로다, 사실상 내일도 바넷이라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상승 요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언더 같은 것도 9.5점이나 받았으면은 뭐 생각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선발 차이만 믿고 보는 매치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템파베이 대 토론토 경기, 세이모랑 이제 거스먼인데, 제가 이 시리즈를 앞두고 원래 토론토가 템파베이한테 상대 전적이 많이 열세다,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등인데도 막 그런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두 경기 모두 다 이기고 있죠. 근데 그게 전부 한 점 차로 승리를 했던 거. 내일도 보면 선발 차이가 꽤나 많이 나거든요. 세이모는 어쨌든 좀 후반기에 슬그머니 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한 거고, 거스먼은 요즘에 최고죠.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7이닝 먹어주고 있고 2.02에 직전 경기 때는 완봉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스먼은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고점을 찍고 있는 모양새여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특히나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포심이 구종 가치가 높다, 완전히 부활을 했거든요. 스플리터도 훌륭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선발 차이는 확연하게 많이 나는데, 이것도 토론토가 빠따 기세가 정말 좋았는데 좀 이상하게 템파베이 시리즈 때는 조금 안 통하는 것 같기는 하다. 둘 다 한 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거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거스먼이 요즘에 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거기에 조금 의지를 하고 싶고, 사실 이게 어제 경기도 조금 까놓고 보면은 조금 경기가 이상했었어요. 관중이 이제 우중간으로 넘어가는 홈런을, 이걸 외야수가 잡을 만한 공들의 관중이 이 수비 방해를 했다고 보이는데, 그걸 전부 다 심판이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갖고 점수가 좀 많이 나는데 좀 이상한 시리즈입니다. 어쨌든 뭐 템파베이는 사실상 이제 거의 뭐 시즌이 끝났다고 봐야 되고, 토론토는 그냥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를 굳건히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이스 등판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토론토를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여전히 뭐 호프먼에 대한 리스크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토론토 쪽을 좋게 보는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배당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매치 대 샌디에고 경기는 제가 어제 경기 이거 건너뛴다고 했었거든요. 오늘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피터슨 대 피베타. 저는 이 매치업이 일단은 그 빠따상으로는 둘 다 좀 되게 오락가락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매치는 한참 잘 치다가 이제 9월 달로 넘어오니까 좀 아쉬워졌고, 샌디에고도 사실 못 치다가 콜로라도와의 마지막 시리즈 때 그때 좀 잘 쳤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제 매치와의 시리즈를 하니까 홈런을 3개나 치긴 했는데 전부 솔로 런이었었고 출루도 많이 좀 적었었다. 이 와중에 피터슨 대 피베타, 이건 일단은 피터슨이 최근에 폼을 많이 잃은 편입니다. 올 시즌 내내 2점대로 잘해주다가 작년에 이맘때도 2점대였었거든요. 요즘에 못해가지고 특히 이제 8, 9월달 전부 6점대 활약으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얘가 홈발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이 좀 나고, 그리고 피베타도 정말 올 시즌 좋은 시즌입니다. 13승 투수에다가 2.73이다. 사실상 지금 이 정도의 투수면은 정말 훌륭하다고 봐야 되는데, 피베타도 이제 원정인 경우에는 조금 거슬려요.
홈일 때는 2.2, 원정 3.41. 안 그래도 매치가 이런 좀 홈런 능력이 있는 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피베타가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피베타가 올 시즌 2점대로 마무리하는 그림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치에 빠따도 거슬리긴 거슬립니다. 나는 이게 선발상으로는 사실 지금 양팀의 빠따를 보면은 샌디에고는 약간 흔들리고 있어서 피터슨을 공략해줄지 모르겠고 피베타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매치의 빠따가 무섭잖아요. 난 그래갖고 언더를 보고 있거든. 매치의 빠따를 피베타가 조금 막아줄만 하다 뭐 그런 건데 역시나 어려운 매치 같습니다. 어쨌든 매치는 지금 와일드카드 싸움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고 샌디에고는 다소간에 좀 여유롭잖아요. 그냥 뭐 그 정도 때문에 그냥 뭐 언더 같은 거만 보고 싶네요. 사실 지금 매치의 빠따로는 언더 보기 되게 별론데 그리고 또 불펜도 리스크가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 샌디에고를 못 믿는다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네소타 대 양키스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미네소타랑 양키스는 지금 거의 한 뭐 20년 동안 양키스가 매번 이런 미네소타는 상대 전적이 좋았었고 특히 포스트시즌에서는 매번 미네소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막상 시리즈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돈 경기 때 사실 로돈은 잘했는데 불펜이 엄청 고장났고 직전 경기에서 이제 슐리틀러가 나름대로 잘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펜 구간에서 엄청 추격을 당했습니다. 되게 여유로웠는데 이거를 10대 9까지 좀 추격을 당하다 보니까 야 양키스 정말 개판이긴 하구나. 빠따적으로도 되게 오락가락해요. 그 전까지 좋더니 첫 경기 때 이제 2안타밖에 생산을 못하고 어제 경기 때는 뭐 시작부터 엄청 많이 쳤는데 결국에 이걸 또 마이는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도 루이스 힐 정도는 좋거든요. 지금 로테이션상으로 이제 로돈이랑 슐리틀러, 루이스 힐 전부 다 잘하는 애들이 나온 셈인데 야, 이 경기를 쉽게 못 가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부터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참 양키스가 믿지 못할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도 애들을 많이 좀 버렸지만 쳐줄 애들은 잘 쳐주고 있다. 어제도 뭐 라나크 같은 애들 멀티 홈런 쳐주고 이런 거 보면은 저력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도 템파베이 시절에 양키스한테 다소간에 좀 잘 싸웠던 기억들도 몇 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오늘도 양키를 좋게 봐야 되긴 하는데 뭔가 좀 껄쩍지근한 기분을 버릴 수가 없다. 뭐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브래들리도 지금 제콜업 이후에는 좀 잘하는 편인데 루이스힐도 매번 이런 좀 제구 때문에 위기는 많이 주지만 잘 뭐 견뎌내고 있다. 지난번 경기는 6이닝 노히트였거든요. 뭔가 좀 껄쩍지근한데 그래도 양키를 좋게는 봐야 되는 뭐 그런 매치이지 않나 싶네요. 두 팀 다 이렇게 불펜상으로는 거의 뭐 꼴찌를 다툰 이런 모양새여가지고 경기 후반부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러키 대 이제 그 천사인데 어제 경기는 천사가 이제 그 데이나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페랄타 대 데이나거든 그냥 볼 것도 없이 미러키가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드러프 대 소리아노다. 방울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드러프가 보기는 괜찮은데 저는 여러 차례 우드러프가 이제 복귀 이후에는 부상 전이랑은 좀 다른 투수가 됐다. 그 전에는 구속 같은 게 95마일은 쉽게 찍었는데 올 시즌에는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얘가 좋은 성적을 찍을 당시에는 이런 운적인 요소 바비비 거의 뭐 한 1.7인가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좀 평균화가 되니까 우드러프도 좀 털리는 날이 생겼다. 뭐 직전 경기는 피츠버그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잘 견디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드러프가 옛날만큼 믿음직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소리아노 경기 전 얘를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뭐 10승 10패에다가 두 자리 승수에다가 4.13이면 잘한 거긴 한데 원래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특히 요즘에 좀 털리는 날이 많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휴스턴 같은 팀한테 7이닝 무실점하고 갈기비 아픈 텍사스한테 5.2이닝 무실점하고 다저스한테도 6이닝 동안 무실점하고 막 이러면서 얘가 기복이 진짜 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러키를 근본적으로 좀 좋게 봐야 되는 게임이지만은 선발 투수상으로 우드러프가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소리아노도 종종 잘하는 날이 있다. 그리고 잘할 때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경기가 분명 미러키가 좋은 경기이긴 한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얘가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지금 미러키가 빠따적으로는 다시 또 살아나고 있긴 하거든요. 나는 미러키가 이기면 마헨까지 우습게 할 것 같은데 뭔가 이거를 좀 조합에 넣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켄자 대 시애틀이네요. 이거는 일단은 시애틀이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죠. 지금 10연승 중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홈발이 굉장히 크긴 했었어요. 최근에 홈에서 18승 2패 아주 좋은 구간에 있다. 근데 얘네들이 그 10연승 사이에 원정이 3경기 있었거든요. 이게 그 원정에서 되게 안 좋다가 애틀랜타와 시리즈 마지막 2경기를 빴다가 굉장히 잘 돌아가지고 2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7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 켄자한테 14안타에 5홈런 원정 3경기 동안 매경기 5홈런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빠따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오히려 홈에서는 막 이제 한 자릿수 안타를 7경기 연속으로 칠 정도로 홈에서 뭔가 불안불안하게 한 점 차로 겨우겨우 이기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10연승 기간 동안에는 좀 괜찮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빠따가 아주 훌륭하다는 거. 특히 이제 훌리오라든지
어제도 이제 도미닉 칸존의 날이었었죠. 여기다가 이제 랄리도 지금 홈런 기록 갱신하고 있고 9월 달에는 폴랑코가 너무 잘 치고 있기도 하고 시애틀의 전반적인 빠따 분위기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캔자는 콜 레이건스인데 레이건스는 부상에서 오랫동안 지금 좀 신음하고 있었었죠. 얘가 원래 그 5월 중순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 전까지 좀 안 좋았다가 부상 당하고 나서 한 20일 만에 복귀를 했더니 그때 이제 3인이 오실 정도로 되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한 100일가량 쉬고 올라온 거죠. 최근에 마이너리그도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69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레이건스가 좀 좋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또 레이건스는 얘가 좀 특이한 게 포스파를 많이 받아요. 원래 캔자의 이제 주력 포수는 이제 살바도르 페레즈인데 살비랑 할 때는 안 좋았었고 페리민이랑 할 때가 좋았었다. 근데 이 페리민이 지금 이제 샌디에고로 넘어갔거든요. 당장 내일은 레이건스가 포수도 합의 받을지도 잘 모르겠고 마이너리그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 그런 것들 상으로는 지금 분명 브라이스 밀러도 작년에 너무 훌륭했는데 올해는 안 좋은 시즌이거든요. 그나마 요즘에는 뭐 삼진도 잘 잡고 나름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는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캔자나 시애틀 사실 빠따적으로 그냥 팀 이름만 놓고 봤을 때는 오바 보기 별로 안 좋은 애들인데 요즘에 캔자도 나름대로 못 치지는 않고요. 시애틀은 빠따 기세가 굉장히 훌륭하다. 나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레이건스를 조금 낮게 보고 시애틀의 역배라든지 뭐 오바 저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텍사스입니다. 하비에르랑 디그롬인데 이것도 7.5밖에 안 줬네요. 사실 하비에르 저는 얘를 두고 맨날 2022 시즌 그때는 진짜 9위가 또라이급이었다. 근데 이후에는 부상이 너무 많았었고 올 시즌에도 오락가락이 좀 심해요. 좋은 날에는 막 천사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되게 잘하기도 하는데 일단 옛날만큼의 그런 9위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털리는 날이 조금 많다고 보고 지난번 경기도 구속이 평소보다 안 나왔지만 6이닝 사실점 그냥 뭐 그럭저럭 해줬었어요. 그리고 디그롬인데 디그롬도 사실 이제 사이언 레이스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 2점대 방어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기본적인 실점이 조금 많아졌다. 단순하게 최근 10경기 동안 3.83으로 올 시즌 평균보다는 뭐 기록이 조금 안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양 팀이 포스트 시즌상으로는 굉장히 갈 길이 바쁜 양상이에요. 지금 이제 휴스턴이랑 시애틀이 성적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오히려 보스턴이 자빠진 모양새인데 텍사스가 사실은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3.5승 차나 나고 있기도 하고 텍사스가 이제 앞으로 휴스턴이랑 시애틀이 맞붙는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쪽이 자빠지는 거를 이거를 굴러떠지는 거를 잡아먹어야 된다. 저는 텍사스가 지금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디그롬이 좀 흔들리는 와중에 있는 것 같다. 요즘에 한 5경기 동안 빠따가 나름대로 괜찮죠. 2할 8푼 1리 정도 치고 있고 이러고 휴스턴도 빠따가 괜찮아서 저는 이거는 선발 왁구에 비해 그리고 이제 기준점에 비해서는 오바 같은 거 도전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만 드네요. 이것도 여기도 보면 휴스턴이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빠따가 굉장히 안 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조건에서 요즘에는 조금 치고 있는 모양새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 디그롬이 완전 무결하게 해주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콜로라도 대 마이애미인데요. 이게 맥케이드 브라운이랑 웨더스입니다. 맥케이드 브라운은 제가 몇 번 얘도 이제 그 샌더텔라가 불펜으로 간다든지 오스틴 곰버가 이제 웨이브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땜빵하고 있는 모양새로 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도 트리플 A를 뛴 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올렸더니 그냥 이 꼬라지가 나고 있다. 그냥 메이저리그급 선발이 아닌 걸로 보이죠. 그리고 더구나 오늘은 또 쿠어스 필드다. 가장 최근 쿠어스 필드 경기에서는 샌디에고한테 1.2이닝 만에 6실점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되게 만만한 투수라고 생각하는데 마이애미 이제 라이언 웨더스도 이 친구도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이나 올해 지금 방울도 그렇고 마이애미에서 얘가 던지는 날에는 나름대로 잘했거든요. 어쨌든 부상을 털어낸 지가 얼마 안 됐다. 지난번에 회복한 경기에서는 그날 이제 고어랑 붙었는데 5이닝 동안 완전 잘했어요. 5이닝 무실점을 아주 잘했었고 얘도 이제 샌디에고에 있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쿠어스 등판도 몇 번 있거든요. 쿠어스에서 3경기 동안은 10이닝에 6.3공으로 피어머니 4방이었다. 조금 소시적이긴 할지라도 어쨌든 웨더스도 쿠어스에선 잘한 편은 아니었던 거 이런 거는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것들 차치하고라도 그냥 지금은 콜로라도가 일단은 선발이 크게 밀리는 모양새인 것 같다. 내일은 뭐 좌한 상대로 홈경기일 경우에 이 조건에서는 빠따를 조금 잘 쳤다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기록이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잘 치더라도 지는 경기도 꽤나 많았었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 원정 시리즈가 좀 많아서 그런데 OPS가 746에서 720까지 급락한 것도 있다. 그래도 어제 경기는 이거는 마이애미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를 콜로라도가 많이 쫓아갔었는데
브렌튼 도일의 중견수 수비, 홈런 넘어가는 거를 잡아냈던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쫓아가긴 했었는데요. 마이애미도 조금 플레이가 건성건성인 것도 있었고, 저는 뭐 어제 경기보다 마이애미가 선발상으로 확실히 더 우위에 있는 매치업처럼 보이는데, 본다면 마이애미의 승리나 뭐 헨슨까지도 볼 법은 하고 10.5 기준의 오바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마이애미가 그 전까지 빠따적으로 막 답이 많이 없었는데 쿠어스 필드라면은 어제 같은 생각이라고 보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데에다 뭐 기대를 걸어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필라델피아인데요. 제가 어제도 이 시리즈가 필라델피아가 우승을 확정하고 나서 조금 풀어질만 하다. 이게 되게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는 꾸준한 지표가 있었거든요. 우승 다음 날에는 그런 팀들이 고전을 한다는 게 있었는데, 사실 오타니 구간에서는 오타니가 5이닝 노히트를 했어요. 근데 다저스의 불펜이 9실점이나 했다. 뭐 이런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뭐 분석으로 풀어갈 만한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필라델피아가 지금 다저스와의 시리즈 내내 좌한 선발들을 내게 되거든요. 랑에 수아레즈, 산체스, 루사르도 셋 다 지금 잘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루사르도는 지금 9경기째 2.91로 상당히 훌륭하죠. 얘가 지금 보이는 이런 바울 같은 것들은 다소간에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여기에는 개쳐 맞았던 좀 티핑 문제가 있었던 본인의 투구 이런 습관들이 들켰던 그런 경기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했었고, 얘가 FIP가 지금 3.01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경기 또 1회에만 연속 안타 맞으면서 4실점이나 했었는데, 이후에 7이닝을 퍼펙트로 막아가지고 8이닝 동안 아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루사르도가 되게 좀 오락가락해. 근데 분명한 뭐 상승 요인이 하나 있다면 루사르도는 그 뉴스도 하나 나왔던데, 뭐냐면요, 팔 각도를 많이 낮추면서 아주 완벽한 버전으로 생겨났다 이런 건데, 단적으로 작년에는 39도였는데 지금 33도다. 스위퍼를 활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스위퍼는 굉장히 횡적인 무브가 센 이런 슬라이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8월달이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루사르도가 8월달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구간이 있다고 했었는데, 스위퍼를 38.5%의 비율로 던졌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패스트볼보다도 많이 던졌고, 그 스위퍼의 피해 안타율이 1할 7푼 5리였었다 올 시즌에. 뭐 이런 그 헛스윙률 상당히 좋고, 심지어 이게 최근의 경기들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있습니다. 스위퍼의 헛스윙률이나 뭐 삼진 비율은 더 올라갔고,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결정구로도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31%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사르도가 스위퍼를 위시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피칭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저스도 내일은 스넬이거든요. 다저스 스넬. 그냥 뭐 딱 그냥 보기에도 전 스넬이 굉장히 좋은 시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뭐 피츠버그한테 고전한다거나 뭐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스넬은 저는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볼넷이 많아서 이닝을 못 먹는다거나 뭐 그런 날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선발이긴 합니다. 그냥 어쨌든 저는 오늘도 이 경기가 별로 갈만한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저스의 빠따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필라델피아의 전부 훌륭한 좌한 선발에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펜이라는 시한폭탄도 있는 편이고,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의 뭐 2.5 프렌 뭐 그런 것만 생각해보고 있네요. 이것도 요즘에 필라델피아 경기가 오바가 진짜 많이 나고, 다저스도 빠따가 살아났다면 오바 같은 거 볼만한데, 내일 이 매치업에 함부로 오바를 건드리기도 조금 복잡해. 네,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